안녕하세요. 반짝꽃TV 진꾼입니다. 오늘은 초합금원 장난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합금원 장난감에 대해서 한번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초합금원 장난감은 기존에 나온 수많은 장난감 중에 합금량이 풍부한 이런 초합금원 장난감을 이제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난감입니다. 자, 그럼 이 초합금원이 무엇이고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합금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초합금은 1972년 일본에서 발행된 만화 마징가 Z에 등장하는 미지의 금속 이름입니다. 이제 극 중에서 이 마징가 Z가 초합금 Z라는 이제 금속을 사용해서 이 로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합금보다 굉장히 강하고 세기 때문에 적들보다 아주 상당히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이 초합금이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인식이 됐고요. 그런 초합금 Z의 강한 이미지 컨셉을 그대로 완구에 접목시킨 시리즈가 바로 이 초합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초합금 시리즈 최초의 어떤 이제 기념비적인 제품은 이 마징가 Z가 되겠는데요. 어떤 극 중의 컨셉도 초합금도 마징가 Z 세트였고 어떤 1호 장난감도 이렇게 마징가 Z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어떤 이 초합금 장난감이 나오기 전에는 이 고무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모델, 플라스틱으로 접착을 해서 만들다든지 하는 그런 플라스틱 모델이나 소프트 비닐 같은 굉장히 연질의 부드러운 재질의 장난감들이 많았는데 이런 초합금 로봇의 경우에는 무게도 상당히 묵직하고요. 내구도도 아주 뛰어나서 기존 장난감들에 비해서 파손이나 망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당히 고가의 고급 장난감이었습니다. 묵직하고 손맛 좋고 굉장히 멋있고 어떤 이름도 굉장히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초합금 시리즈는 말 그대로 초합금 자체가 상표이기 때문에 이 포피라는 회사에서만 쓸 수 있었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소합금, 무슨 합금 해가지고 초합금이라는 이름 대신 뭐 대합금, 여러 가지 합금 이름을 쓴 다양한 합금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합금 시리즈는 정말 이 반다이 혹은 포피사만 쓸 수 있는 어떤 고정 네이밍이었는데요. 이 초합금 시리즈는 계속 쭉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징가 Z를 시작으로 뭐 객타 로보트, 그 다음에 어떤 뭐 콤파트라 V, 뭐 볼테스 5 등등 수많은 시리즈들이 이렇게 초합금으로 쭉 발매를 하다가 이 초합금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이 포피라는 회사가 1983년도에 반다이사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피사 대신 이제 반다이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초합금 제품들이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초합금원 시리즈는 1997년 다시 한번 반다이에서 새로운 라인으로 만든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보통 캐치프라이드는 소년의 마음을 가진 어른에게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이 마징가 Z가 이제 방영되었을 당시 이제 소년이나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커가지고 이 초원이 발매할 때쯤에는 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전의 감성을 이제 자극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도 되는 그런 제품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초원의 이제 이 초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초합금 제품하고 재질은 비슷해요. 이제 주석 아연 합금에 상당히 묵직하고 좋긴 하지만 기존 초합금 제품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떤 가동성. 그러니까 이런 옛날 초합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만세라든지 되게 단순한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초합금원 시리즈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숨겨진 기능 등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관절이라든지 어떤 디테일업, 그 다음에 어떤 내구성 등등이 굉장히 배역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많은 이제 수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초합금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합금원의 장점은 뭐니 해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최초의 마징가 Z도 이렇게 발매를 했고요. 최초의 변형 분리 합체가 되는 이런 콤파트라 V까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콤파트라 V의 경우에는 고전 콤파트라에 비해서
굉장히 변신 분리합체가 아주 뛰어납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런데 고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납작하고 프로포션이 어색했는데 이런 초합금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션이 어색하지도 않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변형 분리 합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소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수록 크기라든지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멋있어집니다. 그리고 라인업, 굉장히 풍부한 라인업이 있는데 기존에 일본에서 발매되었던 거의 모든 로봇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존의 로봇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고전의 굉장히 어색한 프로포션을 벗어나서 상당히 세련되게 리파인한 게 특징이고요. 어떤 로봇 제품 말고도 특촬물, 그 다음에 거대한 전함 같은 로봇만 특정하지 않은 아주 다양한 제품군을 발매를 해줘서 수집하는 재미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적 가치가 높습니다. 보통 장난감들은 만들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초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사면은 잘 갖고 놀아도 상태만 좋으면은 한 8,000, 9,000원에 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한 게 아니라 한번 출시를 하고 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좀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초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내가 산 가격 같은 경우를 그대로 지킬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원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장점 말고도 단점이 약간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초합금원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프리미엄 얘기를 했지만 비싼 가격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초원 마징가 Z의 경우에는 처음 출시했을 때 5,800엔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가격이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6,000엔, 7,000엔, 8,000엔, 변신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12,800엔 등등 했는데요. 최근에 발매되는 고라이온이라든지 이런 메가조드의 경우에는 30,000엔을 훌쩍 넘깁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30,000엔대의 가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면 400,000원대 혹은 500,000원대를 훌쩍 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출시를 해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싼 가격대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단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요.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한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오래 닦아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뿌옇게 뜹니다. 그리고 하얀색 부품이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황변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어떤 합금과 합금을 연결하는 관절이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취급하다 보면은 관절이 헐렁해져가지고 이렇게 헐렁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금은 무거운데 연결하는 부위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한번 떨어뜨렸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급 보관이 조금 어려운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비싼 가격이라든지 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번 초합금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합금원의 종류는 GX 1번부터 90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고요. 2019년 현재요. 그 외에도 각종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기존 넘버링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블랙 버전이라든지 골드 버전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되게 추억이 있었던 제품, 그런 제품들을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반게리온이라든지 가오가이거 같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가조드나 고라이온, 그 다음에 40대 이상부터는 모든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모든 제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로봇을 다 좋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조금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특별히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감마즈, 그 다음에 갓 시그마, 그 다음에 고라이온, 그 다음에 대수신, 그 다음에 가오가이거,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변신합체도 재밌고 손맛도 좋은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호화금원 제품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이트, 어떤 구매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카페, 어떤 초합금이나 이런 장난감을 전문으로 만지는 카페라든지 중고나라 같은 카페에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방법, 그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고 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제 어떤 구매나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카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떤 중고나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 등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품 장난감 사이트 등을 통해서 예약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존이라든지 일본 옵션 같은 데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장점은 카페가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떤 신품을 구매할 때는 이제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약간 좀 이 판매가나 이제 구매가가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영어라든지 관세 같은 약간 조금 이렇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초합금원의 정의라든지 어떤 장단점 그리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초합금원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떤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혼의 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본인들도 제게 추억이 있거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들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갖고 놀아보시면 굉장히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초합금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